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좀 뜨겁게 토론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게 외교 참사일까? 갑론을박이 많은 주제입니다. 영국에 가셨지요? 누가? 윤 대통령 내외가 가셨습니다. 근데 조문 외교라는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근데 조문과 장례식장 참석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어제 나왔던 YTN 속보가 일보로 떴을 때는 조문하기가 어렵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대통령실 발로 현지 교통 사정 때문에 헌화나 조문은 좀 뭐 취소가 됐다라는 게 YTN 보도로 나와서 저도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장례식은 참석을 하는 거고요. 국장은 참석을 하셨고 다만 이제 우리가 보통 조문을 하러 가는 거는 좀 다르게 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조문 쪽에 가서 조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봐야 될 텐데 어쨌든 대통령실이 밝힌 연유로는 교통사정으로 인해서 그랬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 현지에서 들리는 보도에 따르자면 2시와 3시 팀을 좀 구분해서 3시 이전에 온 분들은 조문할 수 있는 거고 그 이후에 온 분들은 조문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딱 선을 그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대통령실에서 이거 일정도 확인을 안 하고 간 거냐? 에? 아니 전용기 타고 가는데 우리가 티켓 끊는 것도 아니고 좀 일찍 가는 거면 조문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이고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의문이네요. 김준혁 교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미 벌써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이렇게 돌아가신 지가 일주일이 넘었어요. 네. 그리고 그 돌아가시자마자 국장과 관련된 전반적인 스케줄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조문은 2시 50분까지였어요. 2시 50분까지 오신 분에 대해서 조문할 수 있게 되어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것을 그 우리나라 그 외교부나 아니면 대통령실이 몰랐을 리는 저는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저는 뭐 이걸 외교 참사, 뭐 조문 참사 이렇게 말하는 건 좀 과도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좀 뭐 이렇게 부끄러울 수 있는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이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우리는 좀 더 나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좀 안 되는 일들인데 저는 이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뿐만이 아니라 예. 그 대통령실에 있는 핵심 관계자들 네네. 그리고 또 이렇게 중요하게 관련돼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굉장히 지금까지 검찰 속에서 나타나는 생각들 뭐 이제 보면 그거는 저 안 되는 일이랍니다. 예, 그건 예. 스케줄상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건 그쪽에서 좀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늘 검찰은 지금까지 야, 안 되는 게 어딨어. 되게 하면 되잖아. 네네네. 뭐 누구 만나는 거 야, 무슨 소리야. 우리가 가는데 안 되는 게 어딨어. 이게 몇십 년 동안 몸에 밴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뭐 확신한 건 아니지만 원래 공항 도착이 그 공항이 아니라 스탠다드 40km 떨어진 그 공항이 아니라 바로 런던 시내하고 아주 가까운 그 공항이었는데 네. 그걸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다 안 돼서 이제 다시 뒤로 빠졌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처음부터 이제 영국 왕실에서는 이 공항은 안 되는 겁니다라고 했는데 야, 안 되는 게 어딨어. 뭐 이런 생각들이 아마 작용되지 않았겠느냐. 예.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어떤 편한 일정대로 만약에 2시간 먼저 9시에 출발하지 않고 7시에 출발했으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을 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 생각하지 않고 늘상 본인들이 한국에서 이 안에서 기득권으로 권력층으로서 누리던 그 행태가 네. 몸에 뱄기 때문에 이것이 국제적으로도 다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잘못된 인식들이 나온 결과물이 아닐까. 이건 뭐 저의 뇌피셜이고 예. 확실한 물증은 없습니다. 저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네. 어쨌든 그런 생각들이 간직해서 나타난 잘못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보도를 종합해서 뇌피셜을 오늘 많이 돌리긴 할 텐데 우리 곽승용 부대변인의 뇌피셜도 좀 돌려볼까요? 실제 이건 좀 뭐 대통령실에서 일을 잘못한 건지 일찍 출발했으면 될 것 같기도 했는데 조문록으로 대체하고 조문을 못했다는 거는 애초에 조문 외교라고 얘기한 게 좀 무색해지는 일이라서 국민들 보기엔 조금 약간 의구심이 들 수도 있겠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저도 뭐 외교 참사 수준까지는 아닌데 네네. 약간 국민들이 보기에 조금 왜 안 갔지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일단은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몇 시까지 가야지 조문이 가능한 건데 네. 그 시간까지 일정을 잡지 않았던 그 시간에 맞춰서 도착하도록 일정을 만들지 않았던 일정 팀이 문제를 만들었다고 네네. 볼 수도 있고 예. 아니면은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전용기에서 기자들한테 예. 얘기한 것이 이제 오늘 일정이 참전용사 한국전 참전용사 만나는 게 있고 예. 조문 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하나 행사 이거 예, 세 예. 개가 있는데 예, 예. 그 세 개를 다 소화할 수 있을지 아니면 두 개만 할지 음. 교통 상황에 따라서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조문은 확실한 게 아니고 선택 사항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에 따르면. 네네네. 근데 이제 나가기 전에 조문을 하러 가겠다라고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지 않은 것을 메시지로 낸 메시지 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예. 예, 두 중에 하나가 문제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요. 근데 이런 이제 어떤 해외 순방 같은 거 일정을 짤 때 뭐 미리 이제 계획을 하고 실제 이제 사전 답사하는 경우도 제가 있는 걸로 원래 들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런 어떤 세계적인 큰 뭐랄까 이런 뭐 전 세계 정상들이 다 모이는 자리라면 대통령실에서 좀 더 이제 좀 세밀하게 접근했다면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사실은 네. 너무 현지 상황이 복잡하니까 외교적으로 조금 힘든 점이 있었겠다라고 좀 이해를 하려고 하는 뭐 입장이었어요.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실제 네네네. 현재 보도를 보면. 네, 보도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네네. 탁현민 전 의전 비서관이 또 예. 나오셨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라디오에. 그래서 네. 정확하게 이제 본인의 경험에 따른 얘기를 하시기로는 영국하고 외교를 할 때 영국은 반드시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준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인즉슨 언제까지 조문이 가능하다.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미리 공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 관건은 도대체 언제 연락을 받았냐. 예, 예. 시간에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대통령실에서 억울하다 혹은 왜 슬픔을 이용하려고 하냐 이런 항변을 할 것이 아니라 네.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됐는지를 얘기하면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영국의 기준을 확실히 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좀 궁금한 게 이제 출발 그 메시지를 준 타이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발하기 당연히 전에 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교수님께서 2시 50분이라고 하셨죠. 2시 50분 안에 우리가 도착하지 못할 거다. 이거는 대충 계산을 해보면 다 근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예. 실질적으로 이것은 그 외교 라인들 예. 혹은 그 대통령실의 안일함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영국 갈 때 원래 비행기 시간이 12시간이에요. 네네. 12시간인데 그러면 그 12시간대로 하자면은 네. 지금 그 9시에 출발해도 맞는 거였어요. 원래대로 하면은. 그런데 최근에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때문에 그 항공 노선이 변경이 됐어요. 항공 노선이 변경이 되는 바람에 그 변경된 항공 노선으로 가면은 이제 1시간 20분 정도가 더 이렇게 연착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 다녔던 영국의 노선 12시간 노선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적용을 한 거예요. 지금 현재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한 거죠. 이게 1차적인 네. 문제가 네.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대통령이 어디 나가게 되면 사전팀이 다 나가잖아요. 네. 지난번에 스페인 갔을 때도 대통령실에 있는 저 행정관 부인이 예. 그 사전팀으로 나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도지사가 어딜 가도 사전팀이 나가고 시장님이 기초자치단체장이 어디 가도 사전팀이 다 나가거든요. 네. 이게 일반적인 룰이에요. 왜 그러냐? 그것이 이 사람을 예우하고 의존하기가 아니라 양자 간에 서로 원활하게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당연히 사전팀이 나갔던가 아니면 영국에 런던에 대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대사관이 대사가 있고 없잖아요. 아니 총영사 음. 어쨌든 총영사 다 있어요. 대사관 직원들 다 있고 네. 다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은 아주 현지에서 오랫동안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사관 안에 있는 사람들. 대사관은 기본적으로 외교부에서 나가는 서너 명의 이렇게 파견직 직원들이 있고 현지에서 계약직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들이에요. 예. 이 사람들은 거기서 몇십 년 동안 살면서 현지 사정을 너무 정확히 잘 아는 사람들이기 네. 때문에 네. 이 사람들 같은 경우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총체적으로 컨트롤한 컨트롤 타워가 이번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보여주는 거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번 일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내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물론 이게 그렇죠. 막 자꾸 이제 안 좋은 걸 드러내서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 그래서 뭐 더 문제가 커졌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 예. 저도 뭐 국민의힘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뭐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안 좋게 이야기하고 싶죠. 그러나 예. 우리는 나라 전체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걸 갖다가 반성해서 다음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예. 이번에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총체적으로 분석해서 네. 다시는 이렇게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는 거고, 예.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겼다, 이때는 정말 예. 세게 비판을 좀 해줘야 됩니다. 예. 저는 뭐 김주혁 교수님 말씀에 완벽하게 동의하고, 사실 교통 상황이 막히더라도 대통령께서 조문을 하게끔 만드는 거는 뭐 아까 이제 말씀하신 영국 뭐 우리 외교관들의 또 일이겠죠. 뭐 당연히 이제 이런 장례식이나 뭐 이런 어떤 역사적인 큰 인물이 돌아가시면 그런 장례 행렬이나 이런 게 뭐 교통 체증이 없을 거라고 예상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걸 사전에 준비 못했다는 거는 다 저는 뭐 문책감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민주당에 하나 이제 비판을 하고 싶은 거는, 아니 뭐 마크롱도 걸어서 조문했는데 왜 우리는 못했냐라고 비판하는 건 좀, 이거 김주혁 교수께 드려야 되는데 너무 얄팍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지금 크게 그러니까요. 네.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네. 뭐 또 때로는 물론 이제 이게 잘못된 일이지, 이게 준비가 좀 잘못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일이어도 네. 때로는 우리가 좀 이렇게 덮어주고 네. 감싸 안아주고 할 필요는 있겠다. 저는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뭐 비판은 저도 했습니다. 네네. 비판했습니다만 좀 더 큰 틀에서 보자면은 이번 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좀 삼아야 된다라는 정도 수준으로 예.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네. 비판할 수 있어요. 우리 곽승용 부대변인께도 드리면, 뭐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마저도 나라를 대표해서 외교 중인 대통령한테 좀 예의를 지켜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이것도 관례적으로 뭐 우리 대통령이 외교하러 이제 해외 순방을 나가면 그 나간 것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국내에서 예의상 많이 비판하지 않아 왔잖아요. 근데 이제 워낙에 사안이다 보니 민주당에서 비판하는 건 이해하는데, 자, 베컴도 13시간 기다렸다. 마크롱도 걸어서 조문했다. 윤석열은 왜 못하냐? 이 비판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신다면. 별로 그 비판에 대해서는 대응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일단은 뭐 어찌됐든 장례식에 참석은 했잖아요. 예. 만약에 장례식마저도 못 갔다, 네. 그러면 이제 심각한 외교 결례가 될 수 있겠지만, 네네. 장례식에는 참가를 했고, 그 예. 같은 라인에 이제 마크롱 대통령 앞에 있었고, 네. 옆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있었고, 네. 장례식 참석했고, 찰스 왕세자하고 리셉션도 한 것으로 네네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했으면은 크게 외교적 결례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는데, 예. 굳이 그러면은 마크롱도 갔고 베컴도 뭐 13시간 기다려서 갔으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13시간 기다려서 그걸 했어야 된다? 네. 그거는 저는 왜 굳이 그래야 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저 어제 저녁에 이제 라디오를 듣는데 진중권 교수는 유치하다. 그리고 이거 무슨 뭐 예속 논쟁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해가면서 그만 덤벼라. 이게 좀 적감을 가지고 좀 민주당이 비판했으면 좋겠다. 이런 비판도. 근데 그거는 예. 제가 봐선 그분도 거꾸로 문제인 거예요. 아니, 예. 그 진중권 교수가 네네. 뭐 논리가 뭐 있건 없건 그건 관계없이,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우리 대통령 정말 대단하다 막 네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이든 대통령하고 그 장례식장에서 14열 같은 라인에 있었다, 예. 이거 갖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아니 바이든 대통령하고 같은 라인에 있으면 다 위대한 건가요? 다른 나라 국가 대통령들도 있고, 그 앞줄에는 우리보다 훨씬 못하는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폴란드 대통령도 있고, 그 네. 뒤로도 있고 옆으로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같은 열에 있다고 해서 막 엄청 대단한 것처럼,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뭐 세계적인 수준의 대통령인 것처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 예. 아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너무 좀 오버하는 거 아니냐,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지. 네.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무슨 네. 이야기를 하는 건 맞지 않고, 예. 이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예. 잘한 건 잘한 것
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 지금 이 언론사가 말이죠. 죄송합니다. 예. 아니 그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예. 차 봐. 무슨 제규어 방탄용 제규어를 제공받고 네. 사이드카 4대가 다니면서 의전을 해줬다. 네. 화면에 나오지도 않아요. 화면에 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네, 네. 지금 찰스 왕하고 만났다고 하는데 만난 화면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일체 화면을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언론에서는 뭐가 어쨌다 어가 어쨌다 대통령실에서는 홍보수석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제발 좀 보여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꾹 참으면서 억눌러 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고 싶은 말 무지무지 많지만 네. 그러나 나라 전체를 위해서 참고 있는데 네. 참고 있는데 막 엄청 우리가 참아주니까 다 무지한 줄 알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십시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곽 대변인 뭐 한 말씀 하시겠어요? 네, 저도 그 장례식장에서 네. 그 각 나라 대통령들이 몇 년에 앉았는지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아마 영국 왕실에서도 네. 뭐 국격이 높을수록 뭐 앞에 앉혀주고 네. 좀 떨어지면 뒤에 앉혀주고 이러진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너무 네. 구시대적 방식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하냐를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고 보통 그 나라의 이제 GDP 규모라든지 예. 국방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누구랑 같은 열에 앉았냐 이런 거는 별로 크게 관련 있는 것은 아니다. 네. 다만 그냥 그 다른 나라 대통령들과 함께 그 해외 그 수장들과 함께 장례식에 참석했다. 뭐 그 정도에서 저는 그냥 의미를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그거를 어떤 위로하는 마음에 우리 대통령이 방문했다 정도에서 평가가 끝나면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면 많잖아요. 김건희 여사의 뭐 이제 모자가 또 누굴 따라했고 뭐 어떤 옷을 입었고 또 그 뭐 어제 보니까 커뮤니티에는 윤 대통령이 여기 행커칩을 이제 하얀색을 했는데 그게 영국 뭐 어디 뭐 장례식장이나 해외에서는 이게 결례다 막 이런 논쟁들도 막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게 지금 제가 또 지역적이라고 얘기하면 또 많은 분들이 비판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거보다 실제 어떤 메시지가 나왔고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떤 행보를 했고 정도에만 집중을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이제 또 뉴욕 가신다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어떤 얘기 하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오현주 소장 말씀 듣고 저희가 주제 넘기려고 해요. 이게 저는 사실 네네네. 자리 중요하다고 봐요. 아 그래요 또? 아, 자리 중요합니까? 예. 아, 당연히 중요하죠. 네. 제일 앞줄에 누가 앉냐, 그 다음 줄에 누가 앉냐. 네네네. 아니 구청 행사도 그거는 네. 아주 이렇게 세밀하게 조정해서 자리 배치를 하는데 네. 이 국가적인 외교 행사에서 그거를 그냥 뭐 이렇게 별로 기준이 없이 했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예. 중요하다 그것도. 다만 이 자리 배치 그다음에 뭐 어떤 차를 했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런 것들에 집착하는 어떤 이 한국의 정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 언론을 살펴봤을 때 그런 것들이 정말 주요하게 언론에서 다뤄질까라는 의미에서는 조금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세 분의 아주 좋은 의견 저희가 반영했고요. 댓글 하나 소개해드리면 저 윤동준님 댓글 이런 거는 밥 먹으러 간 거 맞다. 뭐 제클린 따라쟁이다. 이거는 아무튼 이런 거는 조금 저희가 좀 차치해 두고요. 김성민님 외교는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사전에 준비를 많이 했는지는 VIP 동선 시뮬레이션이 실제로 시행됐는지 보면 알 수 있죠. 너무 외교 라인이 걱정이라서 이후에 또 외교가 걱정이 됩니다. 이제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요 정도만 저희가 하기로 하고 진짜 중요한 거 논의할게요. 진짜 중요한 거. 이제부터 진짜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앞에 거 얘기한 건 별로 안 중요할 수 있어. 근데 이건 중요해. 자, 유엔 총회 미국에서 진행되는데요. 일본이요. 대통령하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어떤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이제 밝혔었는데 일본 언론에서 사실 무근이다.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 걱정입니다. 아니 저는 뭐 사실 무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거죠. 일본의 말이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아니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했는데 그것이 한일 정상회담 할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좀 강력하지가 않았어요. 강력하지가 않고 네. 그 뒤에 나오는 뉘앙스 이야기는 이런 그 유엔에서 정상회담 하고 그 뒤에 가볍게 뭐 티타임 하는 정도 수준 이것도 정상회담 아니냐라고 하는 뉘앙스의 내용이 있거든요. 네. 저는 지금 이제 그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쪽이 만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나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좀 대한민국 정부가 계속 강조하려고 하는 과거 일제강점기의 문제에 대한 사과 예. 그리고 그 관련해서 징용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 예.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 정서고 그래서 그걸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의도적으로 지금 계속 대통령을 안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총리를 만나가지고 그런 관련된 이야기가 일체 또 하지 않고 그냥 뭐 다른 이야기만 한다고 한다면 한국 내 정서도 또 그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아마도 한미일 그 정상이 만나서 북한을 압박하려고 하는 뭐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그 외교 문제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네. 내부에서도 실용성이 떨어지고 또 일본 입장에서 떨어지고 글쎄 저는 한일 정상회담이 실질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고 뭐 로비에서 인사든가 아니면 간단한 정도 티타임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오현주 소장께서는. 저는 이게 지난번에도 비슷한 사례가 네. 반복되었잖아요. 네. 나토 정상회담 때도 이제 정상회담을 한다 만다 이런 얘기들이 오가면서 일본이 부인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예. 한 번은 약간 이 양국의 정상이 새롭게 이제 선출되면서 이 외교적인 어떤 합을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런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 뭔가 명백한 오류가 있다라고 네네네.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더 있냐는 뭐 양쪽 책임 다 있겠지만 한국에서 이 일본과의 외교를 할 때 너무 매달리는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일본이 계속적으로 이제 발표하는 걸 미루고 이랬던 거는 뭐 저는 사실 서로 오간 얘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 네. 정부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하진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네. 어쨌든 지난번에 똑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했어야 되는데 전혀 외교적인 어떤 스킬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는 면에서는 일정 정도 굉장히 비판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다시 역으로 이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지는데 다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우리 부대변인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도 소장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요. 네네. 뭔가 얘기는 당연히 오갔기 때문에 네네. 뭐 한일 정상회담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겠죠. 아무 근거 없이 그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네. 다만 이제 합의를 했는데 일본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한국 정부가 뭐 티타임이나 그냥 약간 간략한 형식의 그런 만남인데 그걸 정상회담이라고 표현한 것이 문제인가 이게 문제일 텐데 일본 정부가 만약에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면 저희 정부 측에서 공개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 이렇게 합의하지 않았냐? 실제 어떤 대화 내용이 있었다. 네, 이렇게 했는데 왜 이제 와서 거짓말 하느냐 하면 일본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뭐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하여튼 확실한 거는 없었지 않나 이런 예. 생각도 들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만나봐야 뭐 하겠느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기시다 후미오 총리께서 네네. 지금 지지율도 별로 좋지 않은 상태이시고 네. 그 당내 이제 조금 혐한파로 분류되는 분들이 굉장히 힘을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배상하고 사과라고 우리가 요구해봐야 예. 별로 얻을 게 없다. 그래서 총리도 이제 피해 다니는 것 같고 네네. 뭐 만난다고 한들 우리가 얻을 게 딱히 없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뭐 굳이 만날 필요가 있느냐까지 말씀해 주셨고 일각에서는 어제 이제 저기 일본에서 특파원하시는 분이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어떤 서로가 대화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해가 서로 달랐을 수 있다. 와카리 마시다 때문에. 일본어 중에 와카리 마시다라는 뜻은 알겠습니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제 일본 측에서는 와카리 마시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정상회담 할게라고 받아들였는데 그쪽에서는 그래 와카리 마시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전 너무 웃긴 게 그렇게 특파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니 우리 외교부가 일본어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와카리 마시다 했다고 그걸 이렇게 설마
했다고 하는 의심이 전 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아마추어겠습니까, 김준혁 교수님 설마? 아니 그 윤석열 정부 이후에 두 개의 사자성어가 유행이에요. 예. 하나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각자도생. 제가 이번에 올해 교수신문에 꼭 각자도생. 올해 사자성어 각자도생 낼 생각인데 그거 하나 하고 침소봉대입니다. 침소봉대. 예, 저는 이번 그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그 내용은 일종의 침소봉대일 가능성이 좀 있겠다. 네. 요만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크게 부풀리고 또 생각 자체가 예. 이게 침소봉대라는 게 언어에 대한 표현만이 아니라 생각도 이 침소봉대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와까리마시다 이런 것들이 네. 일단 침소봉대 하나의 어떤 내용일 수 있겠다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마도 뭐 이제 외교 라인에서 대통령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한일 정상회담 뭐 좀 만나서 뭐 이런 논의 뭐 이렇게 이제 좀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야기했을 때 그쪽에서는 뭐 일단 좀 고민해 봅시다. 뭐 예 좋죠. 뭐 이런 정도. 보통 일반적으로 뭐 꼭 만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좋죠. 뭐 예 그렇게 합시다. 뭐 이런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예. 그것이 세밀화되고 구체화되고 그리고 나서 아주 타이트한 스케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그런 이후의 과정이 저는 없던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측면에서 도대체 왜 그 정부가 바뀌지 4개월 만에 외교부가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것은 뭐 때문이냐? 거꾸로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대충 야, 그거 뭐 안 되는 게 어딨어? 뭐 그냥 하면 되지 뭐. 이런 정도의 생각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공직사회로 이게 지금 전파된 것이 아닌가. 무서운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앞서 말씀하신 우리가 얘기 나눈 조문이나 한일 정상회담권이나 어쨌든 대통령실과 외교 라인에 대한 지적은 이번에 또 나왔기 때문에 이거 지금 진짜 점검해봐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 없으려면은요. 저희 이제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오 소장님하고 우리 부대변인께 짧게 30초씩 드리고 마무리할 텐데 총평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각승용 부대변인이 얘기하신 거 우선 걱정이 좀 돼요. 어떤? 공식적으로 만나봐야 부대변인 만나봐야 뭐하냐 이거를 대변인께서 하셨다는 게 제가 네. 좀 걱정이 돼서요. 아닙니다. 아니라고 정확하게 마무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리면서 오늘 예. 방송 박 마치겠습니다. 부대변인께서는 네, 제가 뭐 만나봐야 뭐 하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사고가 남아있어요. 제 말뜻은 네. 만날 필요 없다라는 말뜻이 아니었고 예. 만나도 우리가 성과를 얻을 게 딱히 없어 보인다라는 네, 네. 표현이었고요. 예. 그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